안녕하세요, 수절뱅크입니다. 오늘은 온라인 영업 기초 강의로 6번째 시간 공감 댓글을 효율적으로 늘리는 노하우, 서로 이웃을 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서로 이웃을 늘리는 것이 좋다 나쁘다 이견이 있지만 결국 내가 작성한 글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공감하게 하는 게 온라인 본질이라는 면에서 서로 이웃이 늘어난다는 것은 블로그 운영에 있어서 플러스 요인으로 보아야 합니다. 단 네이버가 어뷰징이라고 느끼게 하는 인위적인 프로그램을 쓴다거나 서이웃 추가는 결코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적 성장 이전에 성장이 필수 요인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글을 자연스럽게 노출시킬 수 있는 다양한 채널들을 열어두시는 게 필요하죠. 단기적으로는 함께 활동할 수 있는 팀원, 주변 지인들의 도움으로 평소에 공감 댓글을 확보하는 방법이 원초적인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온라인 영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내가 인위적으로 공감 댓글을 유도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일정 숫자 이상의 공감 댓글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기본적인 방법이 네이버의 서로 이웃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내가 관심 있는 블로그들을 서로 이웃하는 절차는 간편했지만 드루킹 사건과 엔서치 등 불법 프로그램 등에 대한 미디어 보도가 있은 이후 블로그의 서이웃 추가 관련 시스템들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우리가 마케터가 아니기 때문에 패스하는 걸로 하고 본격적으로 서이웃을 간편하게 늘리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이웃을 늘리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 방법은 푸마시 카페를 통해 글을 쓰고 내 블로그에 서로 이웃을 요청하는 방법입니다. 장점은 짧은 시간을 들여 서로 이웃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반면 하루에 홍보할 수 있는 글의 숫자가 제한되어 있고 카페의 활성화 정도에 따라 새롭게 서로 이웃을 원하는 푸마시 인원이 있을 때만 효과가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성과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온라인 영업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라면 지금 찬밥더운밥 가릴 때가 아니기에 반드시 경험해보아야 할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일주일에 한 번 내지는 2번 정도를 추천드리며 활성화된 카페를 활용하는 게 팁입니다. 실제로 진행하는 화면을 통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 검색창에 서로 이웃 푸마시라고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카페를 중심으로 해서 통합 검색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정렬 기준을 최신 순으로 바꾸시는 겁니다. 최근에 올라온 순서대로 13분 전, 14분, 36분 전 이렇게 뜨거든요. 여기서 가장 많은 데를 보면 이제 소셜 공간과 관련 카페가 지금 가장 많이 푸마시와 관련해가지고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들어가셔서 카페에 가입하시고 등업 관련된 부분들은 카페에서 운영하는 방법대로 진행하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 블로그 푸마시 관련된 부분에서 지역, 주제, 그 다음에 연령, 자유 이런 거 있으니까 여기다가 글쓰기를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다 글쓰기를 하시면 이런 식으로 내가 내 블로그에다 서이웃 할 사람들을 모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일주일에 한 번, 2번 정도 써놓으면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다른 서이웃을 원하는 분들이 들어오셔서 푸마시를 해주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서이웃을 노가다 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 보여드렸듯이 직접 내가 카페에 올라와 있는 서이웃을 요청한 사람들한테 가서 하는 방법이고 앞에 이 방법에서 그들을 방문을 해서 서이웃을 요청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푸마시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블로그들이기 때문에 서이웃을 승낙하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첫 번째 방법은 굉장히 일반적으로 웬만한 분들이 다 아시는 방법이고 단기간 내에 서이웃을 꾸준히 증가시키는 노하우는 파워블로그를 이용한 이웃을 활용하는 부분입니다. 네이버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파워블로그를 선정을 했습니다. 일종의 어떤 공식 인증 같은 거죠. 믿을 만한 정보를 제공하는 블로그 이런 거죠. 하지만 네이버는 2014년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파워블로그를 지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유는 파워블로거들의 편법적인 광고 수입을 차단하거나 블로거의 갑질에 의한 폐해들 때문이었죠. 그래도 여전히 파워블로거들에 대한 예우는 지속, 블로그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파워블로그를 중심으로 해서 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사실이고요. 우리가 서이웃을 맺는 이유는 단순히 이웃의 숫자를 늘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일정 수 이상의 안정적인 노출과 공감 댓글을 확보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감 댓글 활동을 안 하는 휴면 블로거와 서이웃을 맺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로 활동력이 있는 활동성 블로거를 중심으로 서이웃을 이루어져야 하는 게 진성이든 아니든 공감 댓글을 확보할 수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이버에 로그인을 하신 이후 블로그 홈에 들어갑니다.
상위 메뉴에 있는 파워블로그를 들어갑니다. 여러 주제들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해도 좋습니다. 본인의 블로그와 관련된 주제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어떤 블로그든 들어가셔서 이웃 커넥트를 찾으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파워블로거는 내가 추가한 이웃은 적은 반면에 나를 추가한 이웃이 많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내 이웃의 색을 보기입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면 파워블로그의 이웃 중에서 색을 쓴 사람들의 리스트가 쫙 나오게 됩니다. 이후부터는 노가다인데요. 서이웃 요청에 대한 요청글을 미리 만드시고 이를 붙여넣기 하시면서 열심히 컴퓨터 인양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걸 반복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서이웃을 추가하는 프로그램들을 쓰시다가 네이버에 걸리시면 온라인 영업은 거의 끝이라고 봅니다. 네. 조금 느리더라도 매일매일 이제 출근하셔가지고 아침에 일과라고 생각하시고 꾸준하게 하는 게 답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보통 한 30% 정도가 서이웃 수락을 해주시는데요. 매일 한 10명 이상한테 서이웃을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시고 진행하시면 서이웃이 꾸준히 늘어나실 겁니다. 온라인 영업의 매력은 노력한 만큼 결과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이웃도 한 블로그당 5,000명이 최고거든요. 그룹당 한 500명 정도가 한도고요. 그룹이 꽉 차면 블로그 설정에서 이웃 관리 가셔서 새 그룹을 할당하시면 됩니다. 더 궁금한 건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나 쪽지로 문의해 주시면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실제로 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이버에 로그인했다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블로그 누르신 다음에 내 블로그 가기가 아니라 블로그 홈으로 갑니다. 그러면 여기 파워블로그라고 상단 메뉴에 있죠. 파워블로그를 누르시고 여기 보입니다.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선정된 파워블로그. 어떤 거든 상관없어요. 전체 메뉴에서 하셔도 되고요. 예술문화 하셔도 좋고요. 어떤 걸 하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분을 눌렀을 때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이웃 커넥트가 안 보이세요. 그러니까 이웃 커넥트가 안 보이거든요. 이런 블로그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두 번째 거를 눌러보시면 네, 이분도 의미가 없네요. 여기 보시면 요게 서이웃 커넥트예요. 네, 서이웃 커넥트에서 포인트는 여기에 이웃의 색을 보기입니다. 이웃의 색을 보기를 누르시면 이웃 커넥트라는 게 뜨거든요. 그래서 이 이웃 커넥트에서 네, 여기 보시면 이웃 추가라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아까 전에 일일이 들어가가지고 그 블로그 들어가지고 이웃 키가 어디 있는지 찾아보는 것보다 훨씬 편하세요. 들어가서 여기서 그냥 서이웃 맺기 다음 아까 전에 저장해놨던 것처럼 이렇게 하시면 마음 먹으면 1시간에 진짜 뭐 100명 넘게도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 방법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파워블로거의 이웃들이 새 글을 올렸다는 건 뭐냐면요. 오늘 글을 올린 거잖아요. 이미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활동을 해서 공감 댓글을 서로 주고받는 활동력이 있는 블로거들을 굳이 구별하지 않고도 이렇게 이웃을 쉽게 맺을 수 있는 거죠. 물론 상대방이 받아주셔야 가능한 부분들입니다. 하지만 충분히 가능한 방법이니까요. 언제 또 이게 막힐진 몰라요. 언제 막힐진 모르겠지만 커넥트를 이용하시면 좋은 방법으로 활용하실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서이웃에 관해서 각종 루머들이 많이 있습니다. 질 나쁜 블로그와 친구가 되거나 이웃이 되면 저품질을 먹는다. 급격한 공감이나 댓글이 달리기 시작하면 저품질을 만든다. 실전에서는 다 의미 없는 얘기입니다. 100만 명 중에 복불복으로 정말 운이 좋지 않아가지고 저품질을 먹은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뭐 그분이 뭐라고 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해본 결론으로는 네이버가 노가다는 그 어떤 것도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블로그의 내용이 일관성이 있고 의미 있는 글을 쓰는 블로그라면 절대 저품질 먹을 일이 없습니다. 앞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네이버가 문제 삼는 건 인위적으로 노출을 만들려는 상업적인 마케팅 업체와 마케터들에 대해서거든요. 우리같이 서민 블로거들은 목적으로 하지 않아요. 글의 내용만 진정성이 있다면 문제될 게 전혀 없습니다. 수년간 블로그를 잘 썼던 못 썼던 포스팅을 꾸준히 해온 분들이라면 그 어떤 온라인 보험 영업 노하우 제가 드리는 이런 팁들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웬만한 글 쓰면 상위 거의 다 꼽히거든요. 네, 한번 꽂히면 업체들과 다르게 잘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모든 방법은 온라인 영업을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이 조금이나마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 하나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온라인 영어를 배우려는 절박한 분들 대상으로 해서 말도 안 되는 교육을 몇백만 원씩 하는 업체 및 강사들이 있습니다.
그들한테 이런 내용 배우시면서 몇백만 원 내지 마시 의미에서 하는 거고요. 노력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물로 돌아올 거라고 믿습니다. 눈으로 머니로가 아닌 오셔서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입사 상담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언제든지 가능하며 입사하시면 온라인 보험 영업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소셜뱅크는 열정 있는 보험 설계사를 응원합니다. 새로운 보험 시장을 개척하고 보험 컨설팅 문화를 전문해 나갈 인재를 항상 기다립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은 소셜뱅크 컨텐츠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